브루스 윌리스는 어릴 때부터 심한 말더듬증을 앓았습니다. 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죠. 수년간 놀림을 받은 것에 지치고 지친 브루스는 어느 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더듬거리는 말투를 오히려 더 과장해 개그 소재로 활용했던 것이죠. 모두가 서먹한 학기 초에 배꼽을 잡게 만드는 그는 인기 만점이었고 어느덧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학생회장으로 뽑히기까지 했죠. 그러나 브루스는 이 시기 인기는 얻었어도 결국 말더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기적 같은 치료제가 나타났죠. 바로 무대였습니다.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연극 무대에 선 그는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대에서 대사를 할 때만큼은 말더듬증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죠. 그러다가도 무대에서 내려오면 거짓말처럼 다시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당황스러웠지만 무대 위에서라도 또박또박 말을 내뱉는 그 짧은 몇 분은 그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죠. 브루스는 집 근처 공중전화로 하루에 1시간이 넘도록 캐스팅 에이전트들에게 전화를 돌려 제발 그만 연락하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립탐정 역할을 뽑는 오디션에 탐정조수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어필해 드디어 오디션을 보러 올 수 있었죠. 이 배역은 무려 3000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션에서 그의 까칠하면서도 여유있는 연기를 본 제작자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명이었던 그를 전격 캐스팅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훗날 전설로 남게 되는 그 드라마 블룸은 특급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며 무려 4년이 넘게 방영되었던 드라마로 코믹 로맨스물이라는 장르의 선구적인 작품이죠. 브루스는 여기서 까칠하고 허세 넘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하며 여자들에게 밀당을 기가 막히게 해 많은 시청자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직장 상사까지도 먼저 애원하게 할 정도로 매력 넘치는 캐릭터였죠. Why are you looking at me like that? I'm just surprised you didn't try to take me to your place. 낭만적인 음악과 80년대 특유의 따뜻한 영상미, 그리고 티격태격하면서도 달달한 두 남녀의 케미는 모든 연령대를 넘나들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는 시대를 앞서갔던 실험적인 시도로 장르마저 넘나들었죠. 어떤 에피소드는 40년대의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 그 시대의 의상을 입고 흑백으로 방영되기도 했으며 한 에피소드에서는 갑자기 카메라를 보며 관객들에게 말을 건다거나 촬영 스태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나오기도 했죠. 이 드라마는 마지막 회가 충격적이기로도 유명한데 한참 스토리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스태프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세트장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으로 방영 취소되었다며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라고 말하죠. 당황한 두 주인공은 방송국의 높으신 분을 찾아가지만 시청률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결국 두 주인공은 허심탄회하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방송이 끝나게 됩니다. All we've been through together, I just want you to know. I can't imagine not seeing you tomorrow. 그러나 이것은 브루스에게 절대 슬픈 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데뷔 때부터 좋은 작품을 만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며 드라마계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기까지 했죠. 이 드라마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드라마 출연 전까지만 해도 브루스는 바텐더 일을 하며 근근히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월세를 아끼기 위해 좁은 집에서 2명의 여자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바텐더 일을 하던 중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여자들의 대화를 듣고는 같이 살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런 내용이죠. For like 9 months, we all slept in the same bed. What do you mean you slept in the same bed? Did stuff happen? It must have happened. Nothing ever happened. What are you talking about? It never happened. 사실 브루스의 데뷔 초창기 그를 설레게 했던 건 한 집에서 같이 살던 여자들이 아니라 한 유명 연예인이었습니다. 당시 막 떠오르고 있던 청춘 스타 데미 무어였죠. 블룸은 특급에서도 한 에피소드에서 데미 무어가 짧게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녀를 보고 반해버리는 이 눈빛 연기는 그저 연기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금방 가까워진 이 둘은 이 드라마가 한창 인기 절정을 치닫던 1987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을 계기로 이 둘은 엄청난 스타로 도약하게 되는데 데미 무어는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죽은 애인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여주인공을 맡아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1999년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대형 영화관이 아닌 단일 극장뿐이었습니다. 사랑과 영혼은 서울에선 단 4개의 극장에서만 개봉되었죠. 그럼에도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만 350만 명이라는 기념비적인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오늘날의 1000만 관객 못지않은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영화는 제작비의 20배를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부인 못지않게 브루스 윌리스 역시 같은 시기 그를 최정상 배우로 만들어준 한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완벽에 가까운 액션 영화라는 평가를 받은 다이하드였죠. 기존 액션 영화의 공식을 깨부셔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액션 영화의 주인공은 실베스터 스텔론, 아놀드 슈워제네거로 대표되는 초인적이거나 마초스러운 이미지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브루스가 연기한 주인공 존 맥클레이는 특별한 능력 하나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 테러에 말려들게 되어 처절한 고생을 하면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아내를 구출하고 마는 인간적인 영웅이었죠. 기존의 천하무적스러운 영웅의 식상해 하던 관객들은 이런 인간미 넘치는 주인공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다이하드 시리즈는 여러 편의 후속작으로 이어지며 큰 사랑을 이어갔죠. 이 영화는 한 유명한 배우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훗날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네이프 교수로 유명해지는 알란 링맨이 이 영화의 악역을 맡았죠. 당시 브루스의 출연료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조연들은 몸값이 싼 무명 배우들로 전부 채워넣었습니다. 이 중에는 당시 무명의 연극 배우였던 알란 링맨이 있었죠. 그런데 이 스크린 데뷔작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호평을 받게 됩니다. 바로 건물에서 떨어지는 이 장면에서의 표정 연기 때문이었죠.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스러움이 느껴지는 이 표정이 슬로우 모션으로 담겨 엄청난 몰입감을 자아냈습니다. 마치 진짜인 것 같다는 반응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뭐요? 이 장면은 원래는 알란의 손을 잡고 있던 스턴트맨이 세세 타이밍에 맞춰 손을 놓기로 했지만 감독은 리얼한 표정을 담고 싶다며 일부러 알란 몰래 하나의 손을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덕분에 이런 리얼하기 짝이 없는 표정이 나왔고 단 한 번의 NG 없이 촬영이 끝날 수 있었죠. 훗날 알란은 이때를 회상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촬영 장면이 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하드 시리즈로 액션 스타로 거듭난 브루스는 안전함과는 거리가 먼 도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액션 배우로서의 이미지로만 굳어지는 것이 싫다며 출연료마저 대폭 삭감하며 한 실험적인 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것이죠. 바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이었습니다. 이 감독의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을 보고 특유의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텔링에 감탄을 금치 못한 브루스는 그저 팬심으로 이 감독의 영화에 꼭 출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브루스는 여기서 권투 선수를 연기했는데 일부러 패배하라는 보스의 명령을 어기고 승리를 거둬 보스 패거리들에게 쫓기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는 캐릭터였습니다. 사무엘 잭슨, 존 트라볼타, 그리고 우마 서먼까지 열연을 펼친 이 영화는 제작비의 25배라는 어마어마한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개 부분의 후보로 오른 데다가 칸 영화제 최고영예 상으로 불리는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까지 했죠. 이 영화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특유의 파격적인 전개로 매니아적인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불친절한 전개와 잔인한 폭력이 많아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칸 영화제에서는 이런 믿지 못할 사건도 있었죠. 이런 우여곡절도 있긴 했지만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 영화를 계기로 세계적인 감독 바늘에 올랐고 이후 킬빌,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등 굵직한 명작들을 만들며 계속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브루스 윌리스 역시 펄프 픽션을 계기로 그를 찾는 제작사들이 더욱 늘어났죠. 이 중에는 영화계의 큰손 디즈니도 있었습니다. 디즈니는 그에게 한 영화의 주연뿐만 아니라 제작까지도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디즈니와 손을 잡은 이 영화로 브루스는 엄청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빚더미죠. 디즈니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소송을 당하며 끔찍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브루스와 감독의 불화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제작까지 맡았던 브루스는 감독과 제작진들의 실력을 못마땅해 했고 결국 촬영이 3주차를 향해 가던 시점에 절반에 가까운 제작진을 해고해버렸죠. 새로운 감독이 합류했지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프로젝트는 결국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미 절반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시점이라 그 손해는 막심했죠. 디즈니는 이 책임을 총괄자인 브루스에게 돌렸는데 여기서 그는 디즈니와 기적같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디즈니가 제작하는 3편의 영화에 출연료를 대폭 삭감하고 무조건적인 출연을 해 손실액을 메꾸겠다는 제의였죠. 그런데 마지못해 출연하게 된 이 3편의 영화는 그의 인생을 상상도 하지 못한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SF 재난 영화 아마겟돈이었습니다. 브루스는 여기서 딸을 향한 애틋한 감정으로 관객들의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드는 중년의 캐릭터를 연기했죠. 이 영화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가 바로 이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이 영화 한 편으로만 브루스는 이미 디즈니에게 빚을 진 금액 전부를 청산하고도 남는 수준의 수익을 안겨다 줬죠. 이런 초대박 흥행 덕분에 벼랑 끝에 섰던 브루스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에겐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영화가 2편이나 더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에 무거운 마음으로 출연했던 다음 영화는 심지어 아마겟돈의 흥행 성적마저도 넘어서며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죠. 이 영화는 개봉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부르의 명작으로 회자되는 호러 스릴러 식스센스입니다. 반전 영화의 대명사이자 상징이 되어버린 작품으로 세월이 훌쩍 지나서까지도 식스센스를 능가하는 반전, 식스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 같은 광고 문구가 많이 쓰였을 정도이죠. 브루스 윌리스가 합류한다고는 하나 당시만 해도 무명이었던 감독과 아역 배우를 내세운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르마저 흥행의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호러 스릴러였기에 더더욱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그의 전세계 박스오피스 2위라는 어마어마한 흥행 성적은 물론
반전을 알고 봐도 재밌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작품성마저도 인정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6개 부분에 후보로 올랐죠. 빚을 탕감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브루스와 3편의 영화를 계약했던 디즈니는 이미 2편 만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디즈니와의 3번째 영화는 따뜻한 감성의 가족영화 키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40대 직장인이 어느 날 시공간을 넘어온 8살의 자기 자신과 동거동락을 하게 되고 자신이 어렸을 적 꿈꿔왔던 삶이 지금의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는 내용이었죠. 사회적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가족과 일상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애를 강조했던 이 영화 속 모습과는 달리 브루스는 이 시기 실제로는 암담한 개인사를 겪고 있었습니다. 무려 12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데미 무어와 갈라서기로 한 것이죠. 이 부부는 슬아의 딸도 셋이나 두며 잘 지내는 듯 했으나 사실 많은 부분에서 삐걱대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브루스와는 달리 한때 할리우드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여배우였던 데미 무어는 배우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잃어갔죠. 청순한 이미지가 이제는 식상한가 싶어서 파격적인 변신을 거듭했지만 한 번 떠난 대중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립티즈에서는 섹시한 이미지로 변화를 꾀했고 G.I. 제인에서는 삭발까지 감행하며 늠름한 여군도 연기해봤지만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브루스는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전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데미 무어는 아이들로부터 몇 개월을 떨어져 촬영해야 하는 새 영화를 받아들였죠. 이런 가치관 차이는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데미 무어는 이혼 후 16살 연하의 배우 애쉬튼 커처와 재혼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재혼을 하고 나서야 브루스와의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복을 빌어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 남편과 현 남편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가족여행까지 따라가서 함께 사진을 찍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 사진. 전 부인이 새 남편과 스킨십을 하는 와중에 옆에서 유유히 낚시를 즐기는 브루스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브루스 역시 이 둘이 재혼한 지 4년 후에 23살 연하의 배우 엠마 허밍과 재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에도 물론 데미 무어 부부가 참석했으며 이제는 아예 이혼한 부부가 각자의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더욱 진귀한 풍경이 연출됐죠. 그런데 두 쌍의 부부간의 이런 기묘한 동행은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애쉬튼 커처의 불륜이죠. 동료 배우 밀라 쿠니스와 눈이 맞아 데미 무어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데미 무어는 자신보다 한참을 어렸던 남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인지 손이나 목을 포함한 전신의 주름을 없애는 성형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안 브루스는 애쉬튼에게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노했던 것도 잠시. 이 둘이 별거에까지 들어가자 브루스는 어떻게든 이 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별장으로 이 둘을 초대해 화해시키기 위한 만남까지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찢어진 관계는 봉합되지 못했고 이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죠. 90년대 정점을 찍은 브루스의 커리어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슈퍼히어로물에서의 존재감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물의 진부함을 충격적으로 깨부순 것으로 호평을 받았던 언브레이커블이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은 개봉 당시에는 그리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한참의 세월이 더 흐르고 나서야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시대를 앞서갔던 영화였죠. 언브레이커블이 개봉되었던 2000년은 지금과는 달리 슈퍼히어로물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인기를 끌어왔던 이 장르의 대표 주자인 슈퍼맨과 배트맨 시리즈조차 혹평 사례를 받으며 제작이 중단되었던 시대였죠. 오늘날의 히어로붐을 이끈 마블 유니버스의 첫 시작이 아이언맨 1편이 개봉되었던 2008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보다 8년이나 앞서 세상에 나온 언브레이커블이 얼마나 시기상조였는지 새삼 느낄 수 있죠. 게다가 희망찬 분위기로 대표되는 여느 슈퍼히어로물과는 다르게 엄숙하고 암울한 분위기는 안 그래도 인기 없던 장르 영화를 더욱 생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슈퍼히어로물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자 기존 히어로물의 클리셰를 모두 비튼 이 영화의 스토리와 설정은 대호평을 받았습니다.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했던 사무엘 잭슨의 연기력도 몰입감을 더했죠. 이 영화의 감독은 식스센스의 감독이었던 나이트 샤말란인데 훗날 많은 평론가들과 감독들이 이 감독의 최고 작품으로 식스센스가 아닌 언브레이커블을 꼽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가 아닌 뒤늦게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무려 17년 만인 2017년에야 후속작이 나왔으며 이후 2019년에 또 한 번의 후속작이 개봉되면서 장장 19년간에 걸친 3부작은 대성공을 거두며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인 23 아이덴티티는 제작비의 30배 수익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60대의 나이에도 이런 대활약을 이어가던 브루스는 그러나 언브레이커블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인 글래스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닥치는 대로 출연작을 대폭 늘려가며 수많은 졸작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한 것이죠. 3년 동안 무려 25편에 달하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워낙 퀄리티가 좋지 않아 이 영화들 중 대다수가 극장 개봉조차
제거조차 하지 못하고 비디오 시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심지어 로튼 토마토 지수 0%를 받은 영화들도 있었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팬들 사이에서는 브루스가 무언가 큰 협박을 받아 원치 않는 출연을 이어가고 있다와 같은 추측도 생겨났으며 대배우의 커리어를 망칠 바에야 차라리 은퇴를 해라 며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 시기 브루스의 병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뇌 손상에 의한 실어증이었죠.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제대로 대본조차 외울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어폰을 착용한 채 대사를 한 줄 한 줄 들으며 연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정상적인 연기가 불가능해 중간에 잘리고 배우가 교체된 적도 있었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대역을 썼으며 원래 대본상 있던 대사를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촬영장에선 때때로 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죠?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이 지금 무엇 하고 있는지 몰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마지막 흥행작이었던 글래스를 촬영할 당시에도 이미 병세가 깊어 급하게 캐릭터 설정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브루스는 대다수 장면에서 이어폰을 꽂고 나오거나 우비를 입은 채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대사를 알려주는 이어폰을 자연스럽게 가리기 위한 설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브루스의 사정을 몰랐던 언론은 그를 마음껏 비꼬아댔습니다. 매년 최악의 영화와 배우를 꼽는 시상식인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서는 브루스의 연기력이 너무 끔찍해 최악의 배우상으로는 부족하다며 아예 브루스 윌리스가 한 해에 펼친 최악의 연기 중에서도 더 최악의 연기를 꼽아보자는 취지로 브루스 윌리스의 2021년 최악의 연기라는 이름의 특별상을 새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연기력 저하가 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골든 라즈베리 측에서는 곧바로 수상을 철회하고 해당 특별상을 폐지했습니다. 그의 병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현 부인인 엠마 허밍과 전 부인인 데미 무어가 동시에 자신의 SNS를 통해 돌연 브루스의 은퇴를 발표했던 것이죠. 바로 이 성명에서 브루스는 실어증을 앓고 있으며 인지능력 감퇴로 인해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몇 년간 브루스가 졸작들 위주로 다작 활동을 했던 사실도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분명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을 텐데도 오히려 출연작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의문투성이었죠. 누군가 배우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챙겼을 거라는 추측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요주의 인물이 떠올랐죠. 바로 오랜 세월을 브루스와 함께 해온 그의 매니저였습니다. 그가 정상이 아닌 브루스를 데리고 다니며 보살피는 대가로 촬영 편당 최대 2억 4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팀원 중 한 명은 브루스의 대사를 이어폰으로 전달해주는 단순 작업만 하며 일주일에 무려 5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브루스의 병세가 깊어지기 전인 2018년 브루스 윌리스를 특집으로 한 90분짜리 스탠딩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그와 친분이 있는 유명인들이 나와 함께 겪었던 추억들을 소재로 스탠딩 코미디를 펼치는 쇼였죠. 할리우드 배우 조셉 고든 레빗, 에드워드 노튼 등이 참석했는데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서프라이즈 게스트로 나온 전 부인 데미 무어였습니다. 한참 까내리는 듯한 개그를 하며 좌중을 폭소케하더니만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하며 훈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You will always have a special place in my heart. I'm so grateful that you're in my life, in our children's lives, and easily one of my top 3 husbands. 애틋한 표정으로 웃으며 포옹을 하는 모습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죠. 브루스는 이제 영화계를 영원히 떠나 남은 인생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라며 가족과의 시간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맞춰 입고 가족이 함께 자가격리를 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며 얼마 전 생일에는 데미 무어 옆에서 익살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죠. 그가 마지막으로 찍힌 가족 사진은 부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사진입니다. 전 부인 데미 무어도 함께 있는 것이 보이며 브루스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진난만한 V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수십 년을 봐왔던 그 특유의 환한 미소입니다. 오늘도 1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브루스 윌리스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지난 2주간 열심히 제작했습니다. 제작했을 때 저희가 느꼈던 것처럼 이 영상이 그를 추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